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간단하게 조금만 복습하고 가는 67쪽에 465부터 좀 볼게. 67쪽에 465번. 자, 67쪽에 465번 보니까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여기 각을 갖다가 2등분해서 도형을 만들어서 여기를 4, 여기를 3이라고 줬다. 자, 요 그림은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걸로 저 위에 각을 반띵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만나는 변의 길이의 비율도 똑같이 몇 대 몇 된다고 배웠어? 4대 3 된다고 배웠지. 4대 3. 그래서 저 밑에 비율도 4대 3으로 가져갔을 때 A, B 벡터를 누구랑 누구로? A, B랑 A, C로 표현하라 그랬는데, 자, A, B와 A, C 벡터를 그림에서 보면은 각반띵에 의해서 4대 3이 됐으니까 4대 3으로 요 모양과 요 모양의 잘린 모양이니까 내분하는 벡터 AB와 AC를 4대 3으로 내분하는 벡터를 우리가 연습을 해주면 된다. 따라서 AB 벡터는 그 벡터에서 연산한 내용 그대로 치고 들어가면 된다. 자, 몇 대 몇 더해주고 순서가 이제 4AC를 먼저 쓰고 3AB를 나중에 쓰는 게 좋겠지. 그래서 내분을 1학년 때 배운 걸 이용해서 저대로 그냥 내분 모양을 가져가면 된다. 따라서 정리해 주면은 7분의 3 AB 벡터와 7분의 4 AC 벡터로 나누어서 만들어 주는 게 이제 필요하다. 이건 이제 간단하게 지금처럼 정리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이거에 비해서 이제 466번, 이거에 비해서 466번 확인해 보면은 CG 벡터를 우리 보고 구하래 그랬어. 자, 그림 한번 보자. CG 벡터. 근데 CG 벡터를 보니까 CG는 그러네. 현재 요 벡터를 무게 중심으로 간 모양이나 마찬가지인데, 자, 거기 주어진 A, B라고 나와 있는 게 원점에서 간 게 아니라 C에서 A 쪽 간 벡터를 A 벡터, C에서 B 쪽 간 벡터를 이제 B 벡터로 잡았기 때문에 모양을 좀 다르게 해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자, 지난번에 배운 대로 CG 벡터를 가기 전에 자, 먼저 요거부터 한번 때리자. CP를 먼저 한번 때리자. 자, CP 체크해봐. CP 벡터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은 CP 벡터는 자, 누구 벡터와 누구 벡터에 A 벡터와 B 벡터의 몇 대 몇 1대 1 비율, 앞에 거랑 똑같이 A 벡터와 B 벡터를 1대 1 비율로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1대 1로 내분을 해도 되고, 자, 고1 때도 배웠어. 1대 1 내분은 뭐랑 똑같다고 배웠어? 중점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1대 1 내분은 2분의 이제 기호가 A, B로 돼 있으니까 A랑 B 한 걸로 바꾸어서 지금처럼 써도 CP 벡터는 상관이 없다. 자, 이때 여기서 요 점이 중점으로 끊어 만든 점이니까 중점으로 끊어 만든 점을 수학 시간에 무게중심이라고 배웠지. 무게중심은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배웠냐? 몇 대 몇? 2대 1이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2 체크해주고 해봐. 여기에다가 1 체크해서 그러면 CG 벡터는 자, 이해해야 된다. 2대 1은 분명히 2대, 여기는 4대 3이 있고 2대 1이 있어. 이쪽 4대 3은 요거랑 요거를 4대 3으로 친 벡터 모양이고, 여기 2대 1은 어떤 모양이야? 똑같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2대 1.
그래서 이 모양이 되면 내분이 아니라 뭘로 표현하랬어요? 실수배로 표현하라고 얘기했지. CG 벡터는 실수배로 표현한다. 누구의 실수배? CP의 실수배가 되고, 자, 몇 배? 네, 1이니까 전체 CP의 몇 분의 몇 배? 3분의 2배로 표시할 수가 있다. 그렇지. 그래서 방금 전에 구한 요것을 3분의 2배 하게 되면은 2가 약분돼서 3분의 A 플러스 B만 이렇게 남는 모양이다. 해서 필요한 게 다시 내분, 외분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실수배 모양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466번 이렇게 해서 x도 2분의 1, y도 2, 뭐야 이거? 뭐가 잘못됐지? 저거, 응? 뭐가 틀려? CA가 A 맞고, 응? 그렇지. 3분의 1, 3분의 1 곱하는 거죠. 네, 9분의 1. 제가 잘못 봐가지고. 네, 이렇게 표현해서 들어가주면 된다. 자, 467. 수업 마지막 할 때 요걸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PA, PB, 그 다음에 뒤에 3PC가 있고 요걸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어. 요 식 정리해야 돼. 자, AB라고 뒤에 나와 있는데 뒤에 나온 AB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뒤에 나온 AB를 고쳐야 된다. 뭘로 어떻게 고쳐주려 했어? 전부 다 시점이 P로 되어 있으니까 종점 빼기 시점을 이용해서 시점을 하나로 통일해서 쓰라고 얘기했어. 네, 그래서 뒤에 AB라고 나온 놈은 PB 빼기 PA로 먼저 고쳐준다.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자. 그리고 여기 식을 최대한 예쁘게 정리해 주랬어요. 네, 가장 예쁘게 정리해봤자 PB가 지금처럼 지워지고, 그치? 이항했을 때 어떤 모양 나왔어? 2PA와 R 한 놈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3PC, 네, 요런 모양으로 벡터를 바꿨으면은 좀 더 좋지 않겠냐. 자, 뭔 말이 들어있어? 역시 PA와 PC는 실수배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일직선상에서 움직이는 모양이 돼야 되고, 삼각형 ABC에 대한 넓이 부분을 조사를 했으니까, 자, 대충 여기서 삼각형 ABC 그려주라고 배웠다. 자, 이때 PA와 PC는 일직선상에 있는 실수배 표현하는 거야. PA 2배 한 거랑 PC 3배 한 거랑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방향은 반대다. 어디쯤에 P를 찍어줘야 PA 2배와 PC 3배가 딱 같아지게 될 것 같아. 자, 어디쯤에? 실제 이 말은 3하고 2의 비율이 돼야 똑같아지겠죠. PA가 한 3 정도 되는 비율, PC가 한 2 정도 되는 비율에 찍어주고, 일직선상의 실수배 만들어주고, 자, 마지막으로 부호가 반대로 돼 있으니까 요거랑 요거를 부호 반대로 처리해서 지금처럼 들어가주면 된다. 이렇게 표현해서 작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런 모양으로 P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찾아주게 된다면은 삼각형 전체 넓이가 30이랬어. 이때 PBC만 넓이를 구하랬거든. 한 변을 공유하고 있으면은 넓이비도 똑같이 2대 닮음이 아니야. 넓이가 똑같이 2대 3. 왜? 이렇게 밑변 잡았을 때 높이가 같아지니까. 따라서 네, PBC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의 넓이 30에 자, 몇 분의 몇 배? 5분의 2배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우리 보고 구하라고 했죠. 최종 결과는 이렇게 나와주게 만들어주면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완성을 해서 진행했던 그런 모양이다라고 체크해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이제 이런 내용들, 내분, 외분과 실수배에 의한 내용들을 좀 많이 강조해서 57쪽에 선생님이
유형 4까지 확인하라고 꼭 얘기했습니다. 57쪽에 유형 4까지. 자, 오늘 이제 다음 내용. 제 쪽에 유형 4까지 해봤고 이제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자, 앞에다 정리해주면 더 좋은데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어서 따로 선생님이 더 추가해서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좌표를 찍으면은요, 좌표를 찍으면은 요 좌표가 벡터예요. 이런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이름 지었는데 우리가 억지로 위치 벡터 할 필요 없어. 그냥 좌표를 벡터 취급한다. 그래서 점 A가 있을 때 앞으로는 OA 벡터를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체크하기도 하지만 유형 5부터에 나와 있는 대로 좌표, 좌표로 표시할 수 있어요. 벡터 자체를 좌표로 아예 표시를 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좌표라고 하면은 옆에 고1 애들이 병신들인가봐 그럴까봐 좌표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름만 바꿔서 성분이라고 얘기한다. 성분. 자, 이름만 바꿔서 좌표를 성분이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성분. 자,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이 체크 하나만 하자. 어렵지 않아. 아니, 그냥 눈으로 하면 돼. 네, 제가 벡터에다가 절대값 씌우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어? 이름은 크기, 뜻은 길이. 그럼 원점부터 A까지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제곱해서 그냥 루트 씌워주면 되지. 그냥 우리 피타고라스에서 길이 구한 것처럼 그냥 길이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앞으로 이용해서 조금 몇 개를 산수 연습을 좀 하겠다. 그게 여기 이제 계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첫 시간에 처음 하는 거 아주 간단하니까 자, 부지런히 따라오도록 하자. 397 준비. 397 준비. 부지런히 따라오도록 하자. 배울 게 없어요. 자, 체크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는 우리 마음대로 막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지시할게. 빨리 얘를 싹 전개해서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 빨리 얘를 싹 전개해서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에 2에서 A를 빼니까 A 남아야 되고요. 마이너스 8B가 되네요. 이게 지난 시간까지 연습했던 마이너스 4B네 그냥 계산을 해서 4B네 맞지? 요거 갖다가 자 밑에다 줄맞춰 쓰겠습니다. A 그대로 쓰시고요. 3,1 마이너스요. B에다가 4배해서 쓰겠습니다. 12,48 아무 상관없어요. 요게 A면 이게 4B가 되기 때문에 그냥 4배 해주면 됩니다. 그냥 빼주면 돼요. 덧셈 뺄셈 실수배 우리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갖다가 적어준 게 덧셈 뺄셈 실수배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성분으로 몇 컴마 몇으로 표현하려네요. 아주 웃기니까 이 정도 해서 바로 이따가 밑에 거 시간 주면 바로 한 번만 해봐. 자, 요거보다 401번부터 404번이 다 시험 문제인데 특히 그 중에서 404번 정말 시험 많이 나왔다. 정말 시험 많이 나왔으니까 400 아니 근데 풀이 과정은 똑같아. 할 게 없어요. 자, 지금부터 한 단계씩 잡아보자. 자, 첫 번째 줄 끝에 y는 x 빼기 1 위의 점 p 밑줄 y는 x 빼기 p 위의 점 p 밑줄 똑같이 하면 된다. 고1 때부터 이렇게 돼 있고 위의 점이라고 돼 있으면은 a, b라고 잡지 않았고 자 대입해서 a, a 빼기 1이라고 잡았다. 고1 때 배운 거 그대로 근데 보통 고등학생들은 A라고 안 쓰고 T라고 더 많이 써. 해설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 보이니까 그건 그냥 어렵지 않게 표현하고요. 자, 다음 표현하겠습니다. P 잡았고요. 자, 다음 두 번째 AP 플러스 BP의 최소값 어렵죠? 뭐 하는지 모르겠죠? 족밥이니까 딱 하나씩 따라온다. 자, 모든 벡터는 첫 시간에 배운 대로 다시 한번 더 쓸게.
종점 빼기 시점으로 표현해서 쓴다. 네. 모든 벡터는 종점 빼기 시점으로 바꾸어서 쓰는 거 가능하다. 따라서 빨리 P에서 A를 뺀 걸로 바꿨으면 돼. P에서 A를 빼주면은 A 플러스 1, 네, 다 가능합니다. 네, Y좌표는 A 마이너스 1 플러스 네, P에서 B를 빨리 정리해서 빼보자. A 마이너스 1, 네, A 마이너스 3 네, 이렇게 바꿔서 두 개를 네, 더하라고 했으니까 빨리 얌전하게 더해야죠. 네, 2A, 똑같아 여기랑 2A 마이너스 4.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만들어서 구해봤고요. 네, 절대값이 뭐라고? 크기 어떻게 구하라고? 제곱 더해서 루트.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를 씌우자. 끝. 네, 빨리 싹 전개를 해야겠네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식이니까. 네, 8A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16A가 되고요. 플러스 16까지 만들어지는 게 가능할 것 같아?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났더니 2차식이 나왔는데 2차식이 제일 많이 나와. 2차식일 때 최대값, 최소값 뭐? 완전 제곱식. 첫 시간에 하는 내용은요. 따로 뭔가를 더 배울 내용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바꿔서 네, 이렇게 그냥 처리해 주시면은 네, 답은 이렇게 쓰는 게 이쁜 거죠. A가 1일 때 최소값이 8이 아니라 루트 8이라고 써야지. 루트 8은 이제 꺼내면 2루트 2는 잘 꺼내면 되니까 네, 8이 있지만 네, 저런 구조로 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니까 네, 이렇게 바꿔서 진행해 주면은 완성됩니다. 그때 네, 체크해서 넘어가도록 하자. 이렇게 정리해서 네, 지금까지 한번 맞추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자, 이거 위에 거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은데 단어 하나만 설명하려고 한 거니까 403번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아. 단어 하나만 설명. 네, 단어 하나만. 네. 자, X 벡터가 2A 빼기 3,1인데 네. 단위 벡터 뭐만 치 막 적어서 외우고 그러지 마라. 네. 단위 그냥 요거만 하고 요거만 단위 그냥 뭐 기본이란 얘기지.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따로 막 영어 단어처럼 써도 외울 필요 없어. 그냥 크기가 1인 벡터가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벡터. 그럼 크기를 빨리 크기를 구해봐야지. 네, 한 김에 답까지 구할게. 크기니까 루트 제곱 플러스 제곱. 요게 1 돼야 된다. 이게 끝. 할 거 없어. 크기가 1인 벡터를 그냥 단위 벡터라고 얘기한다. 네. 전개해서 영상 처리하시면은 네. 크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맞춰서 네. 구해주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처리 한 판에 넣도록 하시고요. 네. 자, 계속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쪽 한번 볼게요. 네. 408번 한번 볼게요. 네, 408번 다음 쪽에 408번 다음 쪽 보겠습니다. 408 아직 안 중요 계속 안 중요해서 네. 뭐 대충 할게요 그냥. 네. 자, 408번 좀 그림 애매하게 있죠. 전에는 다른 방법으로 풀었는데 자, 오늘부터는 이렇게 통일을 하자. B벡터라고 나와 있는 그림에 아니 상관없어. 근데 그냥 현재 그림에 되게 좀 편해서 그 시작하는 점을 원점이라고 적자. 그러니까 앞으로 선생님이 여기 408에서 주려고 싶은 게 뭐냐면은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해 주면은 정말 깔끔해. 그러니까 성분은 안 나와 있어도 성분으로 만들어 푸는 거야 벡터를. 그래서 B벡터의 시점을 원점으로 잡고요. 나머지 A와 C를 평행 이동시켜서 시점을 일치시키세요. 나머지 A와 C를 평행 이동시켜서
시점을 일치시키네요. 네. 나머지 A와 C를 평행 이동시켜서 네, 시점을 B랑 똑같이 일치시키네요. 그리고 성분으로 풀면 좋다. 성분으로 풀면. 자, 그래서 A 벡터는 3,2로 설명해서 푸는 게 바랍니다. 벡터는 크기랑 방향만 같으면 똑같은 거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B쪽 옮겨가지고 B의 시점 원점 잡아서 그냥 X축, Y축 보고 그냥 그대로 만들어버려. 그럼 자, B 벡터는 뭐가 될까? B 벡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써주면 좋겠지. C 벡터는 계산 잘해야 되겠네. 4, 마이너스 4. 잡아줍니다. 이게 얼마나 주법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 C는 PA 플러스 PB라고 나와 있으니까 PA 플러스 QB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빨리 해. 아 이거 왜 웃어? 4, 마사는 3P, 2P 마Q, 마이Q 끝이야 이게. 시킨 대로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네. 당연히 4는 3P와 마Q 더해야겠죠. 뭐 배울 게 없어요. 네. 당연히 마사는 네. X, Y 따다가 보면 되니까 2P와 마이Q를 보고 하면 되죠. 네. 연립방정 시간에서 그냥 PQ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에 앞 벡터 단원에도 이렇게 푼 문제가 있었거든. 근데 그때는 막 A 벡터, B 벡터 잡아가지고 막 풀었단 말이야. 그거보다 성분으로 표시해서 잡아주는 게 훨씬 깔끔하다는 거. 벡터는 성분만 확실하면은 확실하다. 네, 그렇게 잡아서 이 정도로 가볍게 처리하자. 그래서 네, 이 문제 연립 방정식을 해서 P값과 Q값을 빨리 구해서 작성을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표현도 볼게요. 이것도 조법이에요. 네. 유형 8 보겠습니다. 자, 아예 거기 책에 있는 내용 외우지 말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익혀보자. A, B 벡터와 A, C 벡터가 평행하다고 나왔어. 평행하다고 나오면 선생님이 뭐가 그랬지? 실수배. A, C와 A, B를 실수배 하는데 네. 둘 중에 아무 데다가 그냥 몇 배? 이렇게 평행하다고 나와 있으면 실수배. 평행 말고 뭐도 세 점이 일직선에 있다고 나와도 그 안에서 A, B, A, C로 벡터 두 개 만들어서 실수배. 그치? 실수배. 말은 이렇게 썼지만 실수배. 평행 실수배. 자, 이거를 지난번에 복습해서 외운 사람들 개족밥입니다. 409번. 네. 409번. 네, 개족밥입니다. 네, 배울 것도 없어요. 자, 409번. 두 번째 줄부터 하자. A 플러스 TC를 구한다. 빨리 구해, 이런 거. 뭐 이거 늦어버리고 있어. A 플러스 TC를 구하면은 5 플러스 3T, 4 플러스 7T. 네. A 플러스 TC 구했고요. B 빼기 A. 여기처럼 쉬운 게 없어. B 빼기 A. 마 7, 마 1. 자, 그 다음 말. 두 벡터가 평행하대. 한 벡터는 다른 벡터의 뭐 T는 나왔으니까 T 빼고 K 하자. 실수배 표현할 수 있다. 끝. 한 벡터는 다른 벡터의 실수배다. 따라서 5 더하기 3T는 마이너스 7K가 돼야 되고 4 더하기 7T는 마이너스 K가 돼야 되고요. 네. 그냥 둘이 연립방정식 빨리 해서 네. T 값도 구하고 K 값도 구하고 할 게 없죠. 네. 평행 실수배. 네. 평행 실수배. 똑같이 평행 실수배. 해서 연립해서 구하도록 하자. 그럼 계산 각자 좀 하고. 자, 된 사람들 412 도전해봐. 똑같이. 된 사람들 412번. 된 사람들은
412번. 자, A가 1,2라고 나왔고요. B가 K,1이라고 나왔고요. 네, A가 1,2, B가 K,1, C가 5,6이라고 되니까 세점 일직선 빨리 배운 거 빨리 해. 세점 일직선. 네, AB 벡터와 AC 벡터가 실수배다. 실수배는 나중에 붙이랬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들었어? 종점 빼기 시점, 종점 빼기 시점. 따라서 A, B 벡터는 K-1, -1 A, B 벡터. AC 벡터는 4,4. 둘이 실수배가 돼야 된다. 네, 몇 배가 되면 될까? 뭐 답은 나왔지만 이런 거 써보자. T배 바로 비교하는 거지. 네, 확인해 보니까 네, T는 -4분의 1이 돼줘야 Y좌표 비교한 게 딱 떨어지겠죠. 네. 세점 일직선 두 개 평행하다. 실수배. 네, 이게 끝. 여기다 T에다가 -4분의 1 대입하면은 K 빼기 1은 네, -1로 네, 바로 이렇게 정리해서 네, K 값이 네, 딱 0하고 딱 떨어지겠죠. 뭐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네, 이 정도만 갖고 진행을 빨리 이제 넘어가서 하자. 자, 거기까지 정리를 한판 네, 정리해서 해주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 이제 수업의 진짜 목적을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 내용 52쪽. 네. 벡터의 내적. 네. 벡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벡터의 내적. 네. 네. 벡터의 곱하기라고 보시면 돼요. 벡터의 곱셈. 네. 벡터의 곱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벡터의 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벡터의 내적. 네. 우리 책에 52쪽에 나와 있는데 네, 조금 설명이 불충분하니까 추가해서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A 벡터 체크해 주시고요. 네, A 벡터. 다음 두 번째 요렇게 B 벡터 체크해 주시고요. 요렇게 A 벡터, 요렇게 B 벡터. 네, 책에 나와 있는 설명 그대로입니다. 네, 책에 나와 있는 공식 그대로 적용하는데 내적을 쓸 때는요. 칠판 보세요. 처음이니까. 점을 찍으세요. 곱하기라고 해서 곱하기 표시하면 안 된다. 점을 찍는 거예요. 점을. 내적을 점으로 표시한다. 대학교 가서 배우면은 이것도 나와. 벡터에서 대학교에서 배우면 외적이라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수학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점으로 표시하세요. 곱하기를 쓰면 선생님들 틀리게 채점하니까 네, 내적이 되고요. 이게 좀 전에 했던 덧셈 뺄셈처럼 우리가 했던 대로 그냥 풀면은 선생님이 그냥 대충 해하고 또 바로 문제 말식 풀고 있겠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애매한 모양이다.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외워주도록 한다. 상관없는데 필기를 이렇게 할게. 네, 크기, 코사인 세타 책에 나와 있다. 순서 관계 없어요. 네, 순서 관계 없습니다. 크기, 코사인 세타. 크기, 코사인 세타. 요거를 우리가 선생님이 책을 찾아보니까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더라고요. 저거를 중학교 때 처음이겠지만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어서 제가 이게 과학 시간에 나오나 기술 시간에 나오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의 양을 구할 때 힘하고 이동 거리를 곱하라고 배워. 근데 거기서 잠깐 보면은 코사인 세타가 좀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뭐까지만 배우냐면은 이게 우리처럼 자세하게는 안 배우고 물건을 들고 앞으로 이동하는 거는 일의 양이 없다고 가르치면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힘의 방향은 요 방향인데 우리가 걸어간 방향은 요 방향이 돼서 둘이 수직이 되면은 0이다. 그래서 물건을 들고 앞으로 걸어간 건 일의 양이 0이다. 그런 얘기를 좀 배워. 그게 실제로 원래 내적에서 나온 현상이다. 그래서 네, 크기 코사인으로 이제 가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 배웠듯이 코사인 90은 0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근데 만약에 힘도 요 방향이고 걸어가는 방향도 요 방향이면은 그때는 그냥 곱하면 되는 거지만 달라진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원래는 내적에서 배우는 식이야. 네. 주의할 거 두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타를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요. 네, 세타를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요. 세타는 체크해라. 시점을 일치시킨 상태에서 이루는 값이다. 세타는 시점을 일치시킨 상태에서 구한 값이야. 그러니까 제일 많이 애들 속이는 게 A 벡터는 요 모양, B 벡터는 요 모양 해가지고 각을 얘기하라고 해. 요 각 쓰면 절대 안 된다. 평행 이동해서 옮겨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각이 세타야. 시점을 일치시킨 상태에서 바라본 세타가 저 세타다. 저거 체크. 자, 두 번째. 요거 이제 선생님들 다 설명 안 해주는데 꼭 기억해서 정리를 한다. 요거는 이제 심화 과정이다. 원래 책에 보면은 저렇게 안 써있고 AB 코사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바꿔 쓴 이유가 있어요. 네. 자, 체크하겠습니다. 요 점에서 밑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요. 자, 저 A 끝에서 밑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직각 삼각형이 되니까 삼각비가 뭔가 적용이 되겠지. 요만큼을 H라고 했을 때, 요만큼을 H라고 했을 때 그림 한번 볼게. A분의 H는 코사인 세타가 되죠. 삼각비 정의에 의해서 A분의 H는 코사인 세타가 돼서 A를 넘기면 A 코사인 세타는 H랑 같아진다. 자, 설명하고 싶었던 거 요 부분이다. 요 부분 A 코사인을 H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저 두 벡터를 내적하면은 그림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두 벡터를 내적, 벡터의 곱이라는 얘기는 한 벡터를 다른 벡터 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네, 요거 곱하기 요거 하라는 얘기예요. 네, 한 벡터를 다른 벡터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네, A가 아니라 H라고 써야죠. 네, 한 벡터를 다른 벡터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B랑 H를 곱한 모양이 내적이다. 근데 요거는 심화 문제 풀 때만 쓰여요. 네, 심화 문제 풀 때만. 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내신인데 저걸 이용하게 됐으면 좀 시험 어렵게 된 거다. 알겠지? 그림을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그림에서 누가 저 벡터 내적이 그림에서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한 벡터를 수선의 발을 내려서 두 개 곱하면 된다. 그게 벡터의 내적의 뜻이에요. 그림에서 뜻은. 근데 아무 의미가 없죠. 네. 따라서 벡터는 내적하게 되면은 방향이 없어지고 값만 남는다. 값만. 좀 복잡한 용어 쓰면 우리가 왜 크기와 방향이 모두 있는 걸 벡터, 크기만 있는 걸 스칼라, 과학 시간에 그런 거 배우거든. 근데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값이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 값으로 바뀐다. 그냥 값만 남게 돼. 방향이 없어지고 크기만 남게 된다. 이렇게 이해 좀 되고. 두 번째 건 책에 나왔어요. 두 번째 거. 네. 벡터의 내적이라고 돼 있고요. 딴 거 외우지 맙니다. 체크해 주는 거 외우세요. 네. 벡터의 내적이라고 돼 있고요. 다음과 같이 성분으로 나와 있으면은 x좌표끼리 곱하고 y좌표끼리 곱해서 둘을 더한 게 내적. 네. 성분으로 나와 있으면 x좌표끼리 곱하고 y좌표끼리 곱한 걸 더한 게 똑같이 내적이다. 네. 더한 게 똑같이 내적이다. 다시 x좌표끼리 곱하고 y좌표끼리 곱해서 더한 게 내적이다. 네, 이렇게 이 부분 체크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식은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식은 54쪽에 오늘도 많이 나오고요. 다음 시간에도 많이 나와요. 네, 다음 시간에도 네, 맨 위에 4-4 두 벡터가 우리는 공간 벡터가 없기 때문에 평면 벡터라는 말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하고 아주 족같은 공식 하나 써 있습니다. 네, 닥치라고 하시고요. 네, 요거만 딱 외운다. 외우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할 때는 방금 전에 설명한 내적식 두 개를 한 번에 연결시켜 주는 거야. 방금 전에 쓴 내적식 두 개를 한 번에 써서 구하지 거기 있는 그 미친 공식을 써서 구하는 모양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아니 저 공식 두 개를 쓰고 나면 얘랑 똑같아져. 그러니까 억지로 요거 외우지 말고 저 공식이나 똑바로 외워라라는 게 선생님이 원하고 싶은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기 전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한번 얘기 나누면요. 55쪽을 펴서요. 55쪽. 이따가 다시 합니다. 이게 끝날 때쯤에. 365번 하나만 할 테니까 바로 밑에 있는 366번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A 벡터가 1, 루트 3 B 벡터가 5, 0 자 이때 A, B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라. 자, 좀 이따 쓰고 설명하는 거 듣고 하자. 대충 1, 루트 3을 찍고요. 대충 5, 0을 찍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이루는 각을 구하랬어요. 파란색과 빨간색이 이루는 각. 요거를 이제 원칙은 요거 길이 구하고 요거 길이 구하고 요거 길이 구해서 세 개 길이를 구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빨간색과 파란색과 이런 게 나온다.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나온다. 원래 원칙이 이거야. 지금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다 배워서 전부 다 익숙해지고 나면은 이게 매우 복잡하고 더러운 시간을 느끼게 된다. 왜냐? 자, 지금 다 가볼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라고 얘기하면은 내적식을 똑같은 걸 두 번 쓰는 거야. 첫 번째 내적식 쓸게. 크기, 코사인을 쓰는 거야. 요거 크기.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게 크기다. 빨리 구해. 빨리 구해. 여기 연산해서 시작하지 말고. 루트 4니까 2.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은 25니까 5. 코사인 세타. 저는 첫 번째 내적식을 구했어요. 첫 번째 내적식을. 다음 두 번째 내적식을 쓰겠습니다. 똑같은 식이에요, 두 개가. x 좌표끼리 곱하고 y 좌표끼리 곱해서 더한 게 되죠. x 좌표끼리 곱하고 y 좌표끼리 곱해서 더한 게 되죠. 이거 두 개는 같은 식 모양이 되기 때문에 별로 10 코사인 세타가 5만 남아서 코사인이 2분의 1인 거 생각하는 시간에 많이 했죠. 60도라고 쓰면 되죠. 이렇게 이제 바꿔서 하는데 이게 코사인 법칙을 써서 구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해. 그래서 수원 문제를 풀 때 벡터 내적을 알고 있는 애들은 벡터 내적을 풀어버린다. 그리고 일일이 다 코사인 법칙 안 돼. 코사인 법칙 되게 지저분한 식이거든. 내적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 자, 그래서 366. 자, 시간 1분 줄 테니까 자기 힘으로 시간 1분 줄 테니까 자기 힘으로 첫 번째 내적식을 쓰면은 크기 코사인 세타를 써야 되고 두 번째 내적식은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해주는 거죠. 따라서 내적식 두 개를 갖다가 한 번에 연결해 주게 되면은 5 코사인 세타는 12 마이너스 12. 그럼 25 코사인이 0되니까 코사인은 0 돼버리겠지. 자, 배웠잖아. 코사인 0인 거. 이것도
90도지. 아, 여기 내가 이렇게 해서 수원도 아닌데. 90도죠. 네. 일부러 해야지. 모양을.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까지도 같이 나옵니다. 지금 쓰고 나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네. 벡터의 평행은 실수배랬어요. 세트로 같이 외운다. 두 벡터가 자, 요 뻐큐기호를 수직이라고 배웠다. 두 벡터가 수직이면 방금 전에 쓴 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기호를 필요 충분 요건이니까 양쪽 화살표로 써야지. 두 벡터가 수직이면 내적한 게 0이다. 두 벡터가 수직이면 내적한 게 0. 내적한 게 0 나오면 두 벡터는 수직. 거꾸로 물어보기도 해. 좀 나오면 족밥이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걸로 구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성분으로 나오면 깔끔한데 성분으로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림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조금 더 처음 찾을 때 좀 어렵다 해서 거기서 겁만 먹지 않으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니까 자 60쪽 펴서요. 60쪽 펴서 416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자. 60쪽 펴서 아니 413번 잘못 얘기했다. 요 그림으로 나온 게 좀 더 어렵다. 60쪽 펴서 413번. 네. A, B는 10이고요.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90이기 때문에 P에다가 자동스럽게 90을 체크하고 8과 10을 이용해서 옆에다가 피타고라스 6을 써야죠. 길이가 벡터의 크기야. 자, 이래 놓고 A, B 벡터, A, P 벡터를 내적하면서 이래 놓고 A, B, A, P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밑에 게 쉬우면 밑에 거만 하고 하는데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쓴다. A, B의 크기는 10, A, P의 크기는 피타고라스한 결과 6 여기까지 나왔고 시점을 일치시킨 상태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된다. 알다시피 직각이 있기 때문에 코사인은 10분의 6이 되겠죠. 코사인은 10분의 6으로 바꿔서 떨어뜨릴 수가 있다. 따라서 곱하면 이거 이제 가볍게 36으로 바로 나오게 되겠지? 됐으면 416을 도전해. 됐으면 416을 도전한다. 416번. 네, 해봤죠? 네.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B와 CD를 내적하면은 기억입니다. 크기 코사인 90이 돼버리죠. 네. 코사인 90은 0이다. 풀 필요가 없었지. 두 벡터가 수직이면 내적이 0이었는데 넌 개지랄하고 있어요. 니은 CD 딴 색깔로 CD
CA, CD의 크기는 1이고요. CA의 크기는 루트 5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뭐냐? 두 개가 이루는 각을 구하랬는데 요것분의 요게 코사인이죠. 네, 따라서 루트 5분의 1이 코사인 세타가 된다. 곱하면은 1. 미음 맞네요. 제가 왜 풀었겠어요 이거? 네, 기계 때문에 했습니다. A, B 벡터와 BD를 하랬어요. 네. 이거 안 됩니다. 항상 시점을 일치시켜가지고 그걸로 만들어야 돼. 안 되죠. 따라서 자 지시할게. 밑에다가 똑같은 사각형 하나 더 붙여. 밑에다가 똑같은 사각형 하나를 더 붙인다. 그럼 A, B를 요렇게 바꿔줘. A, B를 요렇게 평행 이동시켜서 일치시켜서 시점을 통일하는 거야. A, B를 요로 바꾸게 되면은 필요한 게 요각을 구해야 된다. 요각을 구해야 돼. 근데 우린 요각을 못 구하죠. 네. 둔각이니까 우리한테 구하기 좀 어려운 작업이지. 자, 질문하자.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될까? 180 빼기 세타. 최근에 수원에서 배운 걸 해주면 된다. 자, 진행하자. 코사인 180 빼기 세타는 정리할게. 루트 5분의 1이다. 루트 5분의 1. 코사인 180 빼기 세타 수원에서 어떻게 배웠어? 이거까지 다 설명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정리할게. 코사인 180 빼기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이라고 쓰라고 배웠고, 그럼 코사인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 나오죠. 이해했지? 따라서 지금 AB의 크기는 1, BD의 크기는 루트 5, 코사인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완성해서 들어가야지. 떨어진다. 자, 이제 지금 이 문제는 주관식으로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객관식으로 찾는 거였지. 다시 한번 해봐. AB와 BD가 이루는 각은 다시. AB와 BD가 이루는 각은 요각이 아니다. 시점을 일치시켜 봤어. 봤더니 각이 몇 도가 넘어갔어. 둔각이 나왔지. 코사인을 어차피 해야 되지. 코사인은 90 넘어가면은 부호가 뭐 된다고 배웠어? 음이라고 배웠다. 코사인은 90부터는 음 됐어. 90까지만 양이었고. 보자마자 디귿 값이 절대 플러스가 나올 수 없는 모양이다. 그래서 보자마자 가이표 치고 들어갔어야지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자. 자, 아주 중요하니까 473번. 좀 쉬우니까요. 네, 473번 자기 힘으로 완성하고 쉬도록 하자. 473.